여러분들께서 그 5년이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내년 대선 끝나잖아요. 야당에서 지금 현 야당에서 만약 잡았다, 가정을 한다면은 여소야대예요. 여소야대. 또 민주당이 180석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2020년에 총선했잖아요. 그러면 4년입니다. 21, 22, 23, 24년도. 이때까지. 그러면 21년도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도 22, 23은 여소야대로 가야 한다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제목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다주택자 23년까지 안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이건 맞는 거고요. 팔아도 폭탄, 안 팔아도 폭탄이에요. 여당에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공제 혜택 적용하겠다. 양도세 개편은 8월 국회에서 추진. 다주택자 과세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2주택이 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주택을 팔면요, 그 주택을 판 시점부터 하나주택이 다시 보유기간이 처음부터 기산되는 거 올 1월 1일부터 바뀌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런 보유기간 기산일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최초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한 방편일 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 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에 보유 거주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럽니다. 누가 이걸 발의했나요? 매일경제가 입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더 읽어볼게요.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었다면 남은 1주택의 최초 취득 시점부터, 그러니까 한 채 팔고 그 판 매도 시점이 취득 시점이 아니라 원래 그 주택을 최초로 등기부에 찍힌 등기 시점 있잖아요. 그때부터 보유 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 그 주택을 등기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또 보세요. 이마저도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을 보유했건 간에 상관없이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번의 개정안은 민주당 지도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을 최종 법안으로 성안한 것으로 이르면 8월 2일 발의될 예정이며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보세요. 이때 민주당 지도부가 양도세 개편 방안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의도를 이렇게 국민들 표심을 보고 심리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개정 법안에서는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을 변경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15억의 초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최대 30%포인트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 이거 집값 안정이랑 상관 있습니까? 집값 안정이랑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보고?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거 세금 걷겠다는 거잖아요. 네? 세금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지금. 너도 나도 여당 지자체장들이 트램 깔아달라, 도로 깔아달라 하니까 전부 다 친하면 예비 타당성 검토하지 않고 그냥 다 허락해주니까 세금 부족한 거예요. 속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속았습니까? 예? 정치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치를요. 저 역시 속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나 미웠죠. 근데 그 미웠던 정권이 모두 다 그들의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쇠퇴하게 된 거라면, 이미지 메이킹으로 정권을 넘겨준 거라면, 네, 지금 현 정권에서 5년 동안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 뭐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라고는요, 집값 폭등과 코로나 실패예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밖에요. 다 실패예요. 잘한 거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잘한 거요? 뭐가 있습니까? 이 정권에서 잘한 게 있는지 물어보면은 이건 잘했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계속 30번이 넘는 대책이 실패를 했으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니 야당에 미국에서 대학교 나오고요, 미국에서 대학원 나오고 박사까지 하신 그런 분들 영입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집값 안정될까 말까입니다. 참여정부 때 이미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집값 못 잡아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MB 정권 그때 어땠습니까? 집값 모르겠고 그냥 뉴타운 만들게요. 싹 다 밀어버립니다. 싹 다 밀고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입주 물량이 들었어요. 엄청난 입주 물량. 그리고 제발 지금 사면은 양도세 무조건 비과세 해주겠다는 특례까지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현 정권에서요, 집값이 폭등해도 그냥 무관심하게 대했다면요, 아마 이 정도 사태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몇 번의 조정이 계속 거쳤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6억짜리 집이 15억대는 이런 형국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다 정책의 실패. 그냥 조용히 입주 물량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땅을 사야죠. 조용하게 재개발 추진하고요. 조용하게 재건축 재개발 빨리빨리 추진하고, 속도를 내는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단지에게는 인센티브 팍팍 주는 거예요. 용적률 높일 수 있게. 사업성 맞지 않대요? 그러면 임대주택 넣지 않는 겁니다. 왜 재개발에 임대주택 강제에 넣도록 그렇게 합니까? 특별법, 특례를 만들어서 대통령 권한으로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빼고 그냥 더 넣어라. 용적률도 더 높여주고, 네? 그렇게 한다. 이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촉진을 했어야지. 네? 지금 다주택자를 닫겠다고 대한민국 전체의 집값을 불구덩이를 만든 것밖에 뭐가 다릅니까? 그거와. 또 이런 뉴스 나왔어요. 한 집사 축사라도 투기권 취급, 후 폭풍에 한 발 뺀 여. 양도세 장기보 공제 축소, 주택 신규 취득자만 적용.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그게 매일경제 단독이었는데 이거는 한국경제 단독이에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이거는 빼겠답니다. 주택 신규 취득자만 적용하겠다고 해요. 네? 하지 마세요, 좀 제발. 기존주택 보유자의 반발에 따라 방침을 바꾼다. 아니, 나라가 소꿉장난이에요? 국정 운영이 소꿉장난입니까? 이게 바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굴러갑니까? 네? 누구에 의해서요? 아니, 민노총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주인이 민노총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인은요, 국민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가다가는요, 대한민국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요, 진짜 과거의 그 전라도와 경상도 부동산 소유자와 무주택자,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되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 이야기 좀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좀 켰고요. 지금부터 제가 좀 부동산 Q&A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정치 이야기 했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오랫동안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도 구독 버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Q&A를 딱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제 멤버십 홍보를 좀 할게요. 최근에 멤버십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다른 유튜버들과 달라요. 다른 유튜버들은 월 12,000원씩이나 받아요. 12,000원씩이나. 근데 저는 월 4,990원에 여러분들 진짜 소통적인 방송이고,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어제도 한 1시간 20분 정도 방송했는데 정말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 전국적인 흐름을 같이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4,990원에 주전생의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해. 자, 여러분 Q&A를 이렇게 위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